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덥죽 같은 그 음식 레시피를 갖다가 과연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로 출원한 경우에 어떻게 보호를 받을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그 전공하고 있는 게 이게 특허라든지 상표, 영업비밀, 그다음에 저작권 이런 걸 보통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특허라는 건 이제 과학기술 보호와 관련된 거고, 저작권이라는 게 문화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 작품을 보호하는 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상표는 상품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영업비밀은 이 과학기술이라든지 뭐 부정경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주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문 기자분들이 저한테 많은 그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 덥죽 사건 같은 경우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드릴 게 첫 번째가 레시피, 음식 레시피를 갖다가 보호를 갖다가 어떻게 받는 건지 하는 거. 두 번째는 만약에 레시피를 못 받으면 이걸 갖다가 상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음식 레시피를 이거를 보호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허라는 거는 보통 이 과학기술의 기술적 창작이 고도한 거, 요거를 보통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설탕 한 숟갈, 소금 한 숟갈, 뭐 마늘 한 숟갈, 뭐 간장 한 숟갈 이런 식으로 갖다가 레시피를 만약 공개하면, 특허는 일단 내가 등록을 받으면 일단 공개가 됩니다. 한번 공개가 되면 다른 사람이 보고 그걸 참조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설탕 한 숟갈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그걸 빼버리고 올리고당 아니면 뭐 벌꿀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버리면 나중에 이게 거의 동등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상 그거는 특허 침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특허를 만약에 레시피를 봐왔는데 그 중에 한두 개를 갖다 살짝 빼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거의 유사한 맛을 내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 특허를 침해할 때 보통 우리가 회피설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특허를 잡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경우는 특허로 레시피를 보호받기는 쉽지 않다. 왜냐면 내가 특허로 레시피를 받아도 다른 사람이 이거를 살짝 바꿔서 하면은 그걸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그럼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 저작권이라는 거는 만약에 그 음식 사진을 찍었다, 아니면 그 음식 만드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나 영상을 그대로 가져갔다, 아니면 그 책을 그대로 복사했다 하는 이런 경우만 우리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그걸 보고서 따라서 만들다는 거는 레시피로 보호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영업 비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이라도 공개가 되지 않는 한 자기가 영원히 비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전에 뭐 순창 고추장 비법은 며느리도 몰라요, 아니면 뭐 코카콜라 레시피, KFC 치킨 양념 비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중국집 요리사 분이 자기의 비법을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주는 이유가, 레시피는 한번 공개가 되면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공개가 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공개가 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막 따라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보호받을까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보통은 상표를 통해서 보호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상표라는 거는 먼저 출원, 특허청에 신청을 하는 사람이 등록을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권리자가 그걸 받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을 하면 그 사람이 이걸 갖다가 권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 뭐 이경규 씨의 꽃고면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냥 텔레비전에 뭐가 나왔다 그러면 그 상표 파파라치 하는 분들이 바로 그 다음날 특허청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꽃고면이나 뭐 덥죽이나 무슨 카스테라나 수많은 걸 막 따라합니다. 무슨 공급이었나 이렇게 하면은 진정한 권리자가 뭐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자기가 하려고 해도 이미 다른 사람이 상표를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거 갖다가 이의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을 통해서 회복받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그런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만약에 새로운 음식 레시피를 만들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상표를 갖다가 등록받을 생각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약간 복잡한 게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그 지정상품이란 것도 같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 상품이 달라지면 또 상표 효력이 없는 게 약간 더 복잡한 게 있긴 하지만, 일단 핵심은 내가 만약에 새로운 레시피 개발했다, 그러면 레시피 자체로는 보호받기 쉽지 않다. 그리고 다만 그걸 팔고 싶을 때, 영업을 하려면 상표를 꼭 출원을 하셔서 등록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이제 변리사분들한테 일을 하면 변리사분들이 이걸 최대한 보통 상표는 출원 비용이 이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특허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변리사분들에게 의뢰를 하고 해서, 내가 만약 레시피를 개발했으면 레시피 자체는 보호받기 쉽지 않으니까 상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여러분의 그 사업이라든지 영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